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과 같이 2025학년도 논술, 약수령 논술 수업이에요. 토요일은 국어 수업이죠. 자, 먼저 마이크 괜찮으시죠? 먼저 여러분 다 출력을 하셨죠? 여기 교재가 하나 있고요. 교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기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기출 문제를 한번 맛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풀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푼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프린트물 중에서 기출 문제, 가천대 기출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그거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맛을 좀 봤으면 좋겠다. 어떤 건지 좀 여러분이 좀 직접 좀 경험을 해보고 그래야 좀 수업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10시네요. 10시부터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첫 시간이라서 조금 길게 시간을 드릴게요. 20분까지 여러분이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풀어보시죠. 시간이 됐네요. 잘 풀어보셨어요? 어떤가요? 풀만한가요? 자, 그러면 이걸 풀이는 하진 않을 거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시험 유형이라든지 가천대 시험 방식 그리고 시험지, 시험 이거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일단 가천대 국어, 가천대 논술, 가천대 논술은 100% EBS 교재. EBS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특이나 수완 100% 기반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이 수특 수완에 있는 독서 그리고 문학 이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는다면 무난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EBS만 판다. EBS만 계속 파면 돼요. EBS만 계속 파면 돼.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 EBS 교재에 들어있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고 그게 또 난이도가 제법 있어요. 난이도가 쉬운 텍스트도 있지만 굉장히 좀 난해한 텍스트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좀 소화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안배해서 그걸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방법은 EBS만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들어가면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게 국어의 난이도는 가천대에서 공식적으로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발표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이도는 교과 시험 중간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이나 기말 시험을 보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 좀 이렇게 시험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형성평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형성평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유는 실질적인 난이도보다는 문제 구성이 좀 깔끔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학교 시험이 뭐 깔끔하지 못하다?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학교 시험은 철저히 형성평가거든요. 학교 시험은 형성평가예요. 이게 뭐냐면, 형성평가가 뭐냐면, 학생들이 배운 것이 얼마나 잘 이렇게 내 학생들 안에 그게 얼마나 잘 다져져 있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 형성평가예요. 네, 그렇지만 이 입시 시험은 형성평가는 아니거든요. 형성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학교 수업을 얼마나 잘 다져 놓았냐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입시 시험은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대학교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네, 수능도 마찬가지죠. 수능도 형성평가는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얼마나 잘 배웠냐, 선생님의 설명을 얼마나 잘 들었냐, 그리고 뭐 약간의 응용, 이런 걸 확인하는 문제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수능도요. 그래서 대학 입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내가 그 학교의 그 과목에, 그 전공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미리 점검을 해 보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학교 문제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깔끔하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잘 빠진 문제라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학교 시험이랑 난이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죠? 라고 물어봐요. 그건 여기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야말로 대학 수업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있냐를 묻는 거지. 수학이라고 하는 거지. 뭐 대학 입시, 뭐 수능 평가, 수능 있잖아, 수능이 수학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2+3, 뭐 방정식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수행할 수 있는,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좀 맞춰 있다. 그래서 실제 난이도는 이 정도이지만 문제 형식이 좀 이런 쪽이라서 대학 수학 능력에 좀 맞춰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피부로 와닿는 난이도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구성을 좀 살펴보면 말이죠. 시험 구성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인문 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거든요. 인문 쪽을 좀 보여드렸는데, 인문 쪽은 국어가 9문항, 수학이 6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문항이 좀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구성을 좀 보면, 국어 구성을 좀 보면요. 국어는, 화작, 화법작문, 각각 하나씩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하나 들어오고요. 화법작문 중에 하나 들어와요.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화법작문 중에 하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문법이 나타나요. 제일 뒤에 보시면, 문법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언어 문제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2문항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해서 이게 7문항이 들어오죠. 독서와 문학은 거의 같은 비중으로 좀 들어와요. 문제가 지금 7문제가 출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 텍스트 분량이라든지 그런 걸 좀 따져가지고 문학보다는 좀 독서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제 정도 많은 그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3문제, 4문제. 어떤 경우는 이게 4문제, 이게 3문제 이렇게 들어와요.
이과 쪽은 이게 빠져요. 언어가 빠져요. 언어가 빠지고 6문항으로 되어 있죠. 자연계열은 국어가 6문항이고 수학이 9문항이에요. 괜찮나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됐죠? 네, 첫 시간이라서 뭐 짧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 논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이런 방향은 잡아줄 수는 있어요. 방향은 잡아줄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실행하고 직접 시험을 보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뭐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학원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방법을 계속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EBS만 하면 된다, EBS만 계속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EBS 안에 굉장히 많은 텍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 텍스트의 난이도도 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EBS만 파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는 문제가 남아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야 돼? 근데 이 구체적으로라는 말은 결국은 계획적이 되겠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1년 과정도 채 안 되죠, 그죠? 지금 벌써 3월 거의 다 지났죠. 4, 5, 6, 7, 8, 9, 10 뭐 11월 달은 거의 정신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수능도 해야 되니까 이제 딱 봐서 7개월이에요. 7개월 동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가이드를 드린다면, EBS만 파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제가 봤던 학생들의 어떤 공부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EBS 교재는 학생들이 3회독을 하더란 말이죠. 3회독.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2회독을 하는 학생도 있고 3회독을 하는 학생도 있고 뭐 4회독까지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몇 번을 읽었냐라는 거죠. 정성 들여서. 그러니까 설렁설렁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문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걸 몇 번 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2, 3, 4 이 정도 학생들이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국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스스로 좀 알고 있어야 나는 2회독이면 충분해, 3회독이면 충분해, 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회독을 한다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게 7개월이잖아요. 그죠? 7개월. 그러면 1회독을 하는 것은 적어도, 네, 2달 안에 내가 1회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게 수완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적인 계획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신다면 그 수많은 텍스트들 중에서 그냥 내가 한 번, 두 번 보고 넘어갈 게 있고, 뭐 3번, 4번, 심지어 5번까지 봐야 나의 것이 되는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고. 네, 그런 계속 바꾸어 나가는,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서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역시 어떤 과정이냐면 계속 빌드업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조정하고, 계획 세우고,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시간도 단축하고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도 계속 한번
계속 해줄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죠.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고, 독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뭐, 독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쵸?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아니면 학교에서 이건 배웠다. 라고 좀 낯익은 그런 지문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의 시간적인 안배, 계획적인 조정, 계획을 조정하실 때 좀 뭐라 그러죠?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문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문학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파고, 뭐 독서를 판다든지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건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좀, 한번 고민을 계속 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유형을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수업 중에 계속 확인을 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가 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신다면 이제 이거 기출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문제를 다 풀고 못 풀고는 기출문제라서 이게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걸 잡고 여러분들이 끙끙끙 앓고 뭐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피드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 유형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내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풀만한 문제인지 조금 나는 이런 경우가 좀 낯설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돼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화법 문제죠, 그죠? 자, 화법도 우리가 그냥 뭐 읽고 풀면 되지 않나? 라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읽고 풀면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그 출제 의도를 좀 아신다면, 이게 좀 어떻게 내가 출제 의도는 말이죠. 사실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 모르겠어요.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건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다라고 한다면 출제 의도 파악이 쉽다라고 느낀다면 정말이에요. 쉽다라고 느낀다면 공부에 다시 말하면 쉽다라고 느낀다면 그 지문, 텍스트의 구성이라든지 주제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텍스트의 구성과 지문. 또 뭐 한다면 여기 화법이라든지 화법이나 장문의 뭐 어떤 형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다라고 느낀다면. 그런데 출제 의도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 지문, 텍스트에 그걸 전혀 내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자, 지금 화법이 들어왔거든요. 화법이 들어왔어요. 자, 문제를 좀 보시면 시험 전에 지원자가 세운 답변 계획이다. 이게 나오네요. 지원자가 그 전에 여기 면접 전이라고 했어요. 면접 전에 지원자가 세운 계획이다 라고 나왔어요. 지원자가 세운 계획이다. 그렇구나.
자, 이게 왜 여러분들이 좀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는요,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아니면 화법 작문 같은 경우에 큰 테두리가, 어떤 구조적인 테두리가 화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대화거든요. 대화나 발언 같은 걸 말해요. 대화나 발언. 이걸 우리가 뭐 이런 말로도 쓰죠. 담화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담화 구성은요, 화법 구성은 이론, 뭐 형식적으로, 구조적으로 전중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중 후. 그러니까 이 면접을 보기 전 과정과 면접 중 과정, 그 다음에 면접 후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짚어볼 포인트라는 거죠. 화법에서. 작문도 마찬가지고요. 쓰기 전, 쓰기 후. 이렇게 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구성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화법의 어떤 유형에 따른 구성, 화법 유형에 따른 구성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 화법 담화 수행 전, 담화 수행 후. 여기서는 이제 담화 수행 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또 이제 1번, 자, 그러면 답변 계획이에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반영된 문장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따라 이 학생은 담화를 수행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담화 수행은 1번, 2번, 이걸 수행하겠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하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겠다. 내 생각을 전달하는데 무엇으로 전달하겠다?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전달하겠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포인트는 나의 경험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지닌 장점과 관련하여 지원 영역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히겠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포부를 찾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읽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는다라는 말이죠. 시험장에서. 그러면 뭘 찾아야 돼? 경험이 나타난 문장을 찾고, 그 다음에 포부가 나타난 문장을 찾고, 라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을 몰라도 말이죠. 아, 시험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시험 안에서 화법 작문은 전, 중, 후로 나누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구나. 왜냐? 그거 자체가, 이 담화 구성 자체가, 화법 구성 자체가 전, 중, 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걸 모르신다고 해도 여기에서 1번에서 내가 겪은 경험,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포부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딱히 이걸 몰라도 말이죠. 딱히 이걸 몰라도. 하지만 제가 이것까지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은 그게 나의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력은 무엇을 보장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무엇을 보장하냐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빠르게 풀 수 있냐를 보장을 해줘요. 물론 지금 당장 본 화법 문제에서는 그게 크게 작용되지는 않지만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수업 제목 자체도 기본 다지기예요. 기본 다지기. 그래서 그런 것, 그 학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배웠는데 놓쳤다라든지 아니면 이해를 못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이 수업 자체가. 자, 그 다음에 가죠. 자, 2번 문제 가세요. 2번 문제. 그래서 처음에 아시겠죠?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의 지문의 구성이나 주제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문의 구성이라든지 출제 의도를 본다라고 하는 건 출제 의도를 보는 것은 문제 푸는 방향, 문제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이해한다라는 거지. 그러려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이 다져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 가시면 또 그 가천대 문제의 유형이에요. 찾아 쓰시오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 또 하나 더는 그냥 쓰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2번 문제 보시면 쓰시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쓰시오예요. 쓰시오. 이건 말 그대로 찾아 쓰시오니까 지문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문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 이걸 지문 안에 있는 어휘가 아니라 다른 어휘를 가지고 온다면 감점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냥 쓰시오는 또 반대예요. 자,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그대로 가져야 되고요. 역시 쓰시오도 대부분 지문 안에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문 안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쓰시오기 때문에 그대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카피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조금 바꾸어서 아니면 응용한다라는 말은 그 어떤 원리, 그 텍스트에 소개되어 있는 어떤 원리, 법칙, 규칙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써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쓰시오가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하지만 지문 안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만 잘 찾아내신다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방법을 좀 보신다면 결국 잘 생각해봐요. 지문 안에 노출이 되어 있고 지문 속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면 이제 관건은 뭐가 되겠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를 풀 때 그 관건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공부의 타겟이 나오거든요. 맞죠? 지문 안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찾았으면 되고, 지문 안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결국, 시간이겠죠.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지 않아요? 찾아 쓰는 거 누가 못해,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서, 아, 내가 무엇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찾았어야 돼. 그럼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냐? 언급이 되어 있어. 그 부분을 내가 얼마나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얼마나 빨리 찾아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앞서 말씀드린 뭐가 되겠다? 3회독 이상이 되겠다라는, 3회독, 몇 번을 내가 읽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EBS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내가 알고 있으면, 읽어본 적이 있으면, 한 번 읽어봤어, 2번 읽어봤어, 3번 읽은 텍스트야. 그러면 내가 눈 감고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앞서 말씀드린 3회독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그러면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것의 의미가 단순히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시간의 문제로만 내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만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건 그 형성평가가 아닌, 내가 얼마나 잘 배우고 그것이 내 안에 얼마나 잘 쌓여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죠. 수능과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천대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단순히 학생이 EBS를 얼마나 많이 읽었냐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교수님 이야기를 이해할까? 수업 중에 제시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거를 평가하고 좀 할 수 있는 애들만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지. 얼마나 그 시간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간 안에 텍스트를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3회독을 하면 그냥 시험 문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들의 가천대 출제위원들의 그들의 어떤 의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더 그들의 의도는 여기에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 학생들에게 수업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대학교 수업은 뭐 고등학교처럼 선생님이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200, 자, 입 벌려, 뭐 들어간다. 뭐 이게 아니야. 입 벌려. 너희들 이제 먹어. 씹어. 삼켜.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학교 수업은 그렇지는 않아요. 대학교 수업은 그냥 던져줘요. 자, 텍스트 뭐 이거 준비해서 발표해 라고 나와요. 뭐 자세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뭘 해야 돼? 다 서칭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서칭을 해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읽고 거기에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리포터, PPT, 나의 발표문, 나의 것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읽기라는 거야. 텍스트 읽기. 그럼 그 학생이 시간 안에, 그렇죠. 이 과제물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과제물 하세요. 라고 교수가 말할 거야. 그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웃풋까지는 안 보지, 그지? 아웃풋까지는 안 봐. 아웃풋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빨리 읽고 그걸 이해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문제지. 아셨죠? 그래서 이 단순히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국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국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국어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쵸. 기본적인 문학이라든지 또 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들이 있잖아. 지식적인 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부하는 것이, 능력까지 키우는 것이, 능력을 공부하진 않지, 그지? 능력까지 업 시키는 것이 국어 수업이고 국어 공부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만 보고 있다라는 거지. 국어의 어떤 지식적인 면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국어적인 지식. 독서도 마찬가지죠. 독서. 그러니까 독서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으로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이해 안 하고 어떻게 풀어요? 그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 텍스트만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나쁜 건 아니지만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능력만 잘 키운다면, 텍스트를 읽어 들어가는 능력만 잘 키운다면 어떤 지문을 주든지 어떤 작품을 주든지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EBS가 아니라 뭐 EBS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어디에 있어? 그게 수능인 거지.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이에요. 수능은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지, 그지? 교육부에서 EBS의 어떤 반영을 높이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수능 텍스트를 본다면 EBS 냄새가 빠져 있어요.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수능은 진짜 학생들의 능력을 보고 있어요. 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지, 텍스트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고 있고, 그런데 가천대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들의 출제 의도도 거기에 맞춰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수월하게 EBS만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EBS 안에서도 랜덤으로 지문을 뽑겠지. 랜덤으로. 네. 근데 랜덤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그 텍스트를 EBS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이렇게 기출 문제를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보여요. 다시 말하면 아주 어려운 지문이나 너무 쉬운 지문은 내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또 뭐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역시 여러분들의 이 수업을 내가 EBS 교재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해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걸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 쉽게 말씀드리면 높은 난이도, 어려운 난이도, 어려운 지문이라든지 굉장히 쉬운 지문들은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